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의 의미와 원가 관리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볼 차례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 그래서 제품 원가에 대한 회계, 제품 관리에 대한 회계.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첫 번째. 주주가 있어요. 주주.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감사. 그 다음에 국가에서 그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의 거래처가 있습니다. 또는 공급처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진이 있죠. 경영진.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스텝의 기능, 생산 관리 기능, 구매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있어요. 재고 자산.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거래처나 공급처, 상호 거래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한 엔드 유저에 대한 가격은 서로 협의를 하지 않지만 고객하고는 협의를 할 수가 없죠. 고객이 워낙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하고 협상한다고 보시면 되죠. 시장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는 있어요. 살아있는 시장과 협상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진은 수익성을 분석해요. 수익성. 우리 제품별로 A 제품은 얼마를 팔아서 그래서 판매량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가 있고 이익이 있어요. 결국은 경영진이 수익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판매량과 원가를 분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과 이익, 이 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그 관계 속에서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에서는 어떻게 투입된 리소스를 최소화할 것인가? 리소스는 뭐예요? 첫째, 사람, 재료, 기계, 방법. 이게 이제 기본적인 리소스예요. 그래서 man, material, machine, method. 그래서 리소스는 주로 포엠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이 포엠, 사람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재료를 어떻게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기계장치. 이건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 작업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원가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구매관리 기능은 어떻게 해요? 더 싸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원이라도 깎아야 돼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제품의 관리 회계와 제품의 원가 회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가의 종류입니다. 자, 전장에서 나눴죠. 원가 회계,
관리회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가라는 것은 그 생산 판매를 위해서 직간접으로 투입되는 재화와 용역입니다. 이것을 화폐의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 그래서 외부 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목적,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재무제표가 뭐예요? 재무제표 대표적인 것이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차대조표죠. 요새는 뭐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크게 이 두 가지, 나머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원가 계산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주로 그 자산과 그 다음에 부채라는 그런 관점, 손익계수는 매출과 원가라는 관점에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외부 관계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그 작성이 되고, 원가 계산은 그런 규칙에 따라서 수행이 됩니다. 두 번째, 관리회계인데요. 관리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특수 원가 영역이고, 이것은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리회계와 원가회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의 정의의 또 다른 측면. 자, 원가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경제적 희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특정 재화나 용역이 뭡니까? 기업으로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는 유형의 프로덕트가 있고 무형의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 돈을 벌려고 해요. 결국은 뭐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따르는 경제적 희생. 이것도 돈 대 돈인데, 이 돈의 부가가치를 어떤 그 용역이나 그 특수한 그 처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는 생산 판매 활동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는 정상적인 소비액입니다. 그래서 개발, 생산, 판매를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투입되는 그 재화나 용역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금액을 우리가 원가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돈, 이게 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떡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을 다 합치면 호떡의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원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원가가 있고 간접 원가가 있습니다. 자, 특정 원가 대상에 대해서 발생한 원가의 추적이 가능한 것,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 이것을 우리가 직접 원가라고 하고요. 물량 추적이 어렵고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식별이 불가능한 원가,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운반비. 이 운반비가 개별 그 제품의 하나하나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추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재료비는 한 개의
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그 원재료, 이건 명확합니다. 그 로스를 빼면 바로 원재료의 가격이 바로 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어요. 그래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이것은 설비, 투자비. 그 다음에 장소에 투입된 비용. 통상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그 표시가 되고, 장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임대료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비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하는 원가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원가가 있고 표준 원가가 있어요. 실제 원가는 실제로 투입된 물적,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또는 피드백 시스템의 기초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원가에 비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하는 원가, 이것을 갖다 우리가 표준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원가가 있고 사후 원가가 있어요. 사전 원가는 제품 개발 또는 생산 전에 산출된 원가입니다. 그 다음 사후 원가는 개발 또는 생산 후에 산출된 원가, 이것이 사후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원가, 제조 원가, 총 원가, 판매 가격.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합한 것을 우리가 간접 제조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총 원가는 그 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해서 소비된 원가로 앞에서 말한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비 플러스 일반 관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된 원가는 제조 원가에 판매비, 일반 관리비가 포함된 개념이 되겠고요. 판매 가격은 원가의 이익을 합한 금액. 이 이익은 꼭 플러스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개념도 있어요. 출혈 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어봤죠. 그 다음에 BEP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한 기간에 매출액이 당해 기간의 총 비용과 일치하는 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손익분기점 또는 BE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의 구성이에요. 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나머지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공제한 것이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첫 번째가 재료비, 두 번째가 노무비, 세 번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는 종업원의 급료, 수당, 건물 임차료, 전기료, 교통비, 사무용품, 소모품비, 광고 선전비가 이 판매 관리비 또 일반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조상에서 발생되는 원가, 제조비 원가는 외부 구입비 플러스 내부 가공비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하는 원재료가 있어요. 이게 원자재입니다. 플러스 조립 및 가공비. 이것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되는, 이게 이제 그 제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제조 원가의 구격. 자, 끝에서부터 보는 게 좋아요. 자, 판매 가격은 총 원가 플러스 이윤입니다. 그 다음에 총 원가는 뭐냐? 제조 원가 플러스 영업비. 다른 말로 판매 관리비라고 합니다. 판매 관리비. 즉, 영업 원가는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자,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비는 뭐예요?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이 그림을 등식으로 나타내면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원가는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 관리비가 되겠고요. 판매 가격은 총 원가 플러스 이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제조 원가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거죠.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제조 원가와 원가 절감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이 한 장으로 원가에 대한 계산과 그 다음에 원가의 개선, 이 둘의 관계를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목적은 역시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익을 못 내는 것은 기업의 최고의 악입니다. 이익을 내는 것은 최고의 선입니다.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이익을 내야 되죠. 자, 우리가 매출액을 A라고 하고 제조 원가를 B라고 하고 판매 및 일반 관리비를 C라고 한다면 매출액에서 제조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뺀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제조 원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원가를 관리한다는 의미, 관리는 본질적으로 PDCA죠. 원가를 계획하고 원가를 실행하고 실행한 것을 체크하고 액션하는, 이것이 이제 원가의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이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의 기본은 첫 번째는 재료비, 노무비, 세 번째는 경비예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생산 방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매출 원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 이해하고 우리 업의 본질에 충실한, 우리 업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본질에 충실한 원가 계산을 해야 돼. 우리가 수주 생산이냐, 프로세스 생산이냐, 또 기회 원가, 매몰 원가, 다양한 것에 관련된 우리의 독특한 상황에 충실한 원가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된 원가를 일단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큰 것 순서부터 이렇게 이제 파레토 차트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아마 제일 큰 것이 아마 재료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재료비는 value analysis, 가치 분석에 의거해서 non-value한 재료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노무비 개선인데요. 노무비 개선은 작업 개선, 동작 개선, PAC 개선. PAC 개선은 Performance Analysis Control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작업 단위의 그 성과를 분석하고 그 성과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관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그야말로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은 흔히 쓰는 말로 굿 뉴스가 있고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자, 무슨 배드 뉴스부터. 배드 뉴스는 뭐냐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집중할 바를 모르겠다. 왜냐? 막 도처에 흩어져 있으니까. 굿 뉴스는 뭐냐? 도처의 개선의 기회가 널려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개선의 텃밭이 될 수도 있고 방치된 뒷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자세가 중요하겠고요. 자, 두 가지 그 원가 절감 활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TCR, 두 번째는 TP 매니지먼트입니다. TCR은 Total Cost Reduction, 그야말로 전사적 원가 절감 그 TF가 결성이 되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원가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 TC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P는 이건 종합 생산성이에요. Total Productivity, 그러니까 종합 생산성 관리 활동입니다. 요새는 그 삼성발로 매니지먼트를 없애버리고 여기 이노베이션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처방, 그 다음에 아주 이 뭔가 귓속에 들리는 그런 뉘앙스가 매우 강렬한 그런 언어를 쓰기를 선호하면 그만큼 이미 그 범상적인 언어로는 직원들 마인드에 침투가 잘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의 분류. 첫 번째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그 생산 계획에 따라서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주요 재료비입니다. 주요 재료비는 그야말로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이거 우리가 그 옷을 만든다. 의류다. 의류 회사면 가장 원재료가 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재료는 그 원단 이외에 단추, 액세서리, 그 다음에 염색약품 등이 보조 재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포장 재료비도 들어갑니다. 제품을 포장하는 라벨, 박스, 하다못해 녹건 같은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고 테이프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료비예요. 그래서 공장 가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연료, 벙커CU, 그 다음에 윤활유, 그 다음에 뭐 등유, 그 다음에는 뭐 가스, 그 다음에 전기, 뭐 등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있어요. 사무용품, 뭐 휴지, 또 이게 또 포함하는 데 좀 많이 있죠. 이를테면 장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보호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장 소모품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모 공구 및 비품비. 이것은 사용연수, 내용연수라고도 합니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면 보통 이것은 수익적 지출로 간주합니다. 기업의 지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이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은 소모성 부품, 즉시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그런 비용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무비입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임금급여 상여금 재수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무비는 자,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임금. 자, 이거는 생산직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급여는 자,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임금은 뭐고 급여가 뭐냐? 아마 통상 똑같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오늘 확실히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생산직 이외에 사무직이나 감독자에게 지불하는 그 월급, 이것이 급여가 되겠습니다. 약간 좀 처음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잡금은 뭐냐? 일용직에 대해서 지불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잡금이라고 합니다. 잡금. 그 다음에 상여금은 뭐 상여금이고요.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건강진단비, 식당, 식대, 뭐 도서비, 교통비, 그 다음에 무슨 요새는 선택적 복지라 그래서 이를테면 뭐 운동하는 헬스 비용을 대준다든가 또는 무슨 이를테면 무슨 학원을 다니는 교육비를 대준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선택적 자기개발 또는 취미활동에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굉장히 요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죠. 이런 비용이 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경비. 아까 이제 제조경비는 하도 많아서 이건 도체에 널려 있는 게 좋은 소식이고 어디에 집중할지를 모르는 게 나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 감가상각비, 재고손실, 후생, 임차료, 수선, 전력, 여비교통비 이런 것들이 전부 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노무비 이외의 모든 거의 비용은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비는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조 지시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은 직접 경비입니다. 그 외에는 간접 경비로 처리합니다. 특히 직접 경비에는 외주 가공비, 특허권 사용비, 특수기계 임차료, 시험 제작료. 그래서 이 개당 얼마가 드는 비용의 어떤 인과관계가 매우 명료합니다. 그런데 간접 재료비는 개당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거의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 경비는 발생한 실제 금액을 처리하는데 인식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첫째는 직업경비, 거래처에 지급되거나 청구된 금액 기준 대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수선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할 경비가 있어요. 월별로 분할하는 경비입니다. 감가상각비, 부동산 임차료, 한 달에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는 비용, 그것이 바로 월할 경비입니다. 척정 경비는 전기료, 수도세처럼 매타기가 있어서
째각째각 올라가는 만큼 메타에 나온 만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적정 경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생 경비는 재고 감소, 손실처럼 발생이 되면 처리하고 발생이 되지 않으면 제로가 되는 이런 그 손실성 비용, 이것을 재고 감모 손실, 임원 관리 비용 등이 발생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비입니다. 영업비는 판매 관리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영업비, 판매 관리비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비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이를테면 판매원 급여, 운송 포장비, 운반비, 여비 교통비, 광고 선전비, 뭐 대부분 알만하죠. 이런 비용이 판매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기업의 일반적인 사무관리 업무에서 수행하는 비용, 이를테면 사무원 급여, 임원 보수,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비용들, 보험료, 통신료 등이 관리비의 주요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과 재무제표. 재무제표 아까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원가와 영업이익으로 구분될 수 있는 계산서를 갖다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당기 손익계산서는 여기서 재비용, 세금까지를 공제한 이익을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법인세까지 차감한 금액이 바로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주로 복식부기를 근본으로 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A 상점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팔고 현금으로 2,000원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 차변은 뭐냐? 차변은 대변은 자본의 감소입니다. 재고의 감소예요. 재고의 감소. 그러면 여기에는 대변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아이스크림 2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변에는 뭐냐? 현금 2,000원. 그러면 현금 2,000원하고 아이스크림 2개. 그래서 아이스크림 2개는 재고에서 떨어지면서 현금 2,000원이 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기업의 모든 이 관리회계 또 이 재무회계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것들을 자산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 대차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는 글자 그대로 제조원가의 핵심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 세 가지의 비용 명세를 원가적으로 기록해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손익분기점의 산출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시나리오적으로 재료비가 개당 10만 원 들었을 때, 15만 원 들었을 때, 20만 원 들었을 때, 25만 원 들었을 때 각각 재료비가 증가하는 요 기울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 기울기가 달라졌죠. 기울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가 라인의 기울기는 요 A 값이 기울기잖아요. A 값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X는 판매량이에요. 판매량. 자, A가 코스트가 되겠어요.
판매량 곱하기 코스트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그 다음에 B는 판매량과 관계없는 이 비용이. 그래서 B는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30만 원이 판가, 즉 프라이스죠. 판가라면 이게 이제 매출액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 라인과 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산한 이 금액과 만나는 요점을 갖다가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Break Even Point.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 그 이하로 되면 이만큼 이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고, 자, 이상을 판매하면 이와 같이 이익이 발생하는 그 아주 절체절명의 기로를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원가라는 그것을 산출하는 제조 원가를 산출하는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